때는 지키는 것이다. 공격을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손실나지 않는 법. 모르는 거 들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손실은 여러분들이 만들고요. 수익은 세력이 만들어줘요. 매수야! 라고 들어갔다고 해서 캔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세력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 움직임을 읽고서는 따라 들어가야지 수익을 가져오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세력들이 알아서 너 들어왔어? 밀어줄게. 이러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을 때는 들어가지 않으시면 돼. 그럼 손실 안 나. 이길 수 있을 때만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잘하시는 분? 요즘에는 뭐 전 세계에서 조명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우린 그분은 성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자, 순자, 신자 쓰시죠. 일본 놈들은 지금도 제사를 지낸대요. 적국의 적장한테 온갖 존경을 다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는 임금이 죽인다고 해도 잡아서 끌어다가 물고 불구면 주리를 들어도 안 싸웠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는. 그래서 육신이 다 내려앉았죠. 병신이 됐어. 백의종군 해가지고 결국에 돌아왔어. 몸 질질 끌면서 병신이 된 상태로 해군으로 왔어. 병으로. 원군이 정군 7천량에 가서 다 말살시키고 겁쟁이 쫄따구 놈이 싸우기 무섭다고 13척 배를 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나머지 배는 전부 다 수장됐어. 전함이. 이순신이 최정성기 때 보유했던 전함이 100척이에요. 그 중에 거북선은 5척. 욕심 많은 나는 최소한 50척을 거북선으로 다 만들더라도 일반 전함은 안 만들었을 것 같아. 그냥 다 들이받고 다녔지. 근데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5척,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전함. 배율을 조절하신 거죠. 비율을. 어쨌든 비겁쟁이가 몰고 도망쳐 나온 그 배 13척을 가지고 명량에서 붙었어. 붙기 전에 선주가 그거 가지고 싸우겠냐? 330척인데 됐다. 그냥 육군에 합류해라. 너 이번에 안 싸워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장군께서는 선주한테 편지 씁니다.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전함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적군은 감히 여기를 넘지 못할 겁니다. 선조 돌아버리죠. 이 새끼는 싸우려고 안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싸운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뚜껑이 돌아가지고서 권유 장군을 보냅니다. 육군 합류하라고. 권유 장군도 못 말려요. 출전 전에 장군께서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긴다고 장담 못한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약속할게. 대장선이 성공했을 거고 대장선이 최후에 퇴각할 것이다. 너희들을 죽음에 놔두지 않겠다. 이때가 거의 10번째 싸움이에요. 10장 10승 정도 됐을 때야. 그냥 말했으면 안 믿겠지. 근데 이순신과 싸웠어. 여태까지. 그 병사들은 알아. 저 장군과 싸우면은 암만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도 항상 이겨왔어. 여태까지. 저 장군과 싸우면 지지 않아. 내가 죽을지언정. 함께. 그 여태까지의 그 승리는 이 군인들한테 강한 신념과 단결력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강한 전투력을 부과해줬어요. 결국에 나가서 열세척으로 330척 때려 부셔버렸잖아요. 이건 동서고금에 없는 얘기예요. 일본의 그 일본 대장이 오죽하면은 도요토미가 두 번 다시 이순신과 붙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러일 전쟁 때요.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때려잡은 게요. 이순신 장군의 일제아진이에요. 러시아 함대를 완전 박살내버렸잖아요. 이번엔 뭐지 그 일본 범 내려온다고서 신에게는 아직 뭐 현수막 걸었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잘하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컴퓨터 키고 차트 보니까 올라가. 매수 이러지 마시라고요. 지켜봐. 지켜보면서 오늘 뉴스는 뭐 있지? 이런 거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왜 상방인데? 진짜 상방 가는지 확인하시고요. 진짜 상방 가면 그때가 들어가도 안 늦어요. 갈 길 많이 남아있으니까. 진짜 상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당하시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을 때만 그때만 골라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전쟁을 신중하고요. 훌륭한 장수는 싸움을 조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 이겨서 승리한 군주는요. 천하를 통일하고요. 두 번 싸워서 이긴 군주는요. 패권을 잡고요. 세 번 싸워서 이긴 군주는요. 반드시 망한대요. 그만큼 싸우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죠. 근데 전쟁을 그냥 하나? 좀 전에 여사님 말씀하신 것도 손절 자꾸 하면 손실이 누적되는데 전쟁할 때마다 군사들 죽어나가고 군량 나가고 무기 나가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가 뭐 하루에 2조 원씩 쓴다며요. 국고가 바닥난다며. 그렇게 전쟁을 좋아해야 되는 군주인데 나라가 멀쩡하겠어요. 진입을 할 때 이길 수 있을 때만 진입하시라고요. 많이 들어간다고 돈 많이 벌지 않아요. 들어가서 오늘 못 이기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지지 않아요. 싸움의 조건, 도, 비상 조건, 지형 조건, 장군의 능력, 법제도. 도가 길도자잖아요. 전쟁할 때 어느 길로 갈지, 어떻게 공격할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기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방법론적인 거니까요. 내 기법이 얼마나 다 완성되어 있는지. 저는요, 처음에 할 때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욕심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구억 요청하고 30분간을 알리고 했겠죠. 인생을 바꾼다고. 아마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PST를 배우면서 저는 속성만에 들어갔어요. 그땐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PST를 탑재해가지고 여러분이 열어본다고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PST를 내 거화 시켜야 돼. PST를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 태권도장 다닌다고 절대 그 지역 짱되지 않아요. 그만큼 내 기법을, 싸우는 방법을 끊임없이 완성시켜 가야 돼요. 절대 완성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아르본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PST 뭐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화시켜야 된다. 이게 PST는 이제 어떤 들어갈 시점, 청산할 시점 또는 매도라는 거를 지표로 나타내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나만의 어떤 그런 제가 이제 초보라서 그런 자꾸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각 PST마다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게 13을 종종 예를 듭니다. 13 같은 경우 샘플이 되게 좋아요. 빨, 파, 거미 0.위에서 딱 맞을 때 진입하세요라고 교수님은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항상 기준이 0.위에서야. 0위에서. 근데 제가 관찰해보다 보니까 0점 아래서 빨, 파, 거미 순서대로 딱 맞으니까 많은 이 순간부터 캔들이 튀더란 말이에요. 봐봐봐. 이거는 교수님이 하지 말래. 근데 제가 자꾸 보다 보니까 여기서 튀는 것도 겁나게 튀더란 말이죠. 난 이거 하나의 타점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를요. 교수님이 제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그만큼 내가 그걸 연습하고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익혀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분명히 이 PST에서 이거는 이런 정도로 해요, 요거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는데 그게 어떤 때는 각도를 살짝 틀어보니까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거의 기준으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의 모습이, 이 선의 모습이 다른 각도로도 해설할 수 있을 만큼, 볼 수 있을 만큼 그걸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PSD 46과 PSD 55를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교수님은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대기로 돼 있어요. PSD 46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기로 돼 있어가지고 55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선을요. 합쳐서 여기다 이중으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집어넣어서 얘와 얘가 동시에 0 위로 올라갔을 때는 무조건 매수, 0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무조건 매도.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버렸어요. 마이그레이션 시킨 거죠. 내 거 화. 이건 교수님 말하는 노래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승률이 나오더라. 이게 제가 실버에서 써먹었던 기법이에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분석을 하고 오랜 시간을 복기를 해보다 보니까 여기서 승률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제 기법화 시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형태의 원칙의 형태는 따로 교수님이 얘기해 줄지언정 그거를 익힌 건 물론이고 그 외에 따로 내가 응용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진짜는 응용이에요. 장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배운 그 모습대로 절대로 그대로 그림이 이쁘게 쫙 물론 나와줄 때 있어요 물론. 근데 대부분의 그림은 변형돼서 나와요. 싸움에서 뭐 태극기장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상대에 나오는 리액션에 따라 내 리액션이 달라지고 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싸움도요. 전쟁도 그런 거고요. 장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와 응용이에요. 이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시켜서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거죠. 옛날에는 1, 3, 5, 10만 봤어요. 해외 선물에서는요. 근데 제가 60분을 보기 시작했어요. 60분 보면서 60분에서 이 막대기가 0 위에 있고 55가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같이 위에 있을 때는 1, 3, 5가 0 아래에 있어도 매수 잡고 들어간다.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얘가 적정 매수 기회다. 이런 식으로 변화 응용인 거죠. 근데 이건 교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 이렇게 응용까지 그게 내 몸에 녹아드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을 해야겠어요. 쟤를 놓고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교수님처럼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버틸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얘가 60분 이상 이렇게 아직 살아있으니까 얘는 올라가는 애야. 얘는 1분짜리가 60개가 서 있는 애야. 60분 동안 봉이 흔들리는 거를 다 결산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아직 양이야. 올라간다고 표시를 한 거야. 그럼 현재 이게 35번째인지 36번째인지 모르지만 얘가 내려가고 있는 얘가 진짜 내려가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다시 올라올 확률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법들, 그게 얼마나 잘 내가 마스터되어 있냐, 익숙해져 있냐, 그게 도입니다. 기삼조건. 아까 오시기 전에 여사님이랑도 얘기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요즘에 좀 잘 안 맞아. 이유는 뭐라고 하지? 그 분석하는 사람들? 나 솔직히 경제 분석하는 사람 안 믿어. 경제학자들 떠드는 거 안 믿어. 자기가 말하면 그렇게 잘 맞으면은 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 전재산 풀베팅 해봐. 네가 말한 그 방향에 전재산 풀베팅 해. 그 사람들 말 몇 마디가 더 헷갈려요. 제가 한때는 저 10년물 채권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채권이 이게 재미있는 게
채권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여요.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대체로 3개월에 한 번씩 정해지잖아요. 한 번 정해지면은 금리는 지그재그를 해. 고점 저점 잡고요. 다음 금리가 변할 때까지 이걸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박스권 움직여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그냥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해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내려가면은 다시 매수 잡고 올라오면은 털고 이런 짓을 해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 날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 금리가 트럼프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 딱 되고선 한 말이 금리 인하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 사업하잖아.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빌려야 되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옐런이 말을 안 들었죠. 금리를 올렸어요. 트럼프 길들인다고. 하도 또라이 짓을 하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야 되죠. 나는 내려간다 매도를 잡았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들어갔던 게 100계약 정도씩 들어갔는데 1틱이 움직이면 100만 원이 움직여요. 한 틱이 움직이면. 어느 날 팍 올라가 있는 거야. 올라간 이유가 트럼프가 시리아를 폭격했어. 시리아를 왜 폭격했을까? 시리아에 핵이 있어요. 핵시설이. 이게 유대인 고향인 이스라엘 앞에 있어. 시리아가. 시리아에서 핵을 쏘면 이스라엘이 핵을 맞아. 트럼프를 시켜서 저거 때려 부시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트럼프라고 쓰고 유대인의 꼬봉이라고 있는다. 라고 그때 제가 떠들었어요.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말이 안 통했어. 대한민국에 항공모함 2척을 갔다 온대. 그때도 한 2, 3천만 원 손실 봤죠. 이게 기상조건이야. 뉴스에서 펀드멘털 이거 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 믿지 마요. 오일 재고량이 넘쳐나는데 오일 가격이 올라가.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나 이상한 조건 막 갖다가 붙여. 그것도 뒤에 그 다음날 뉴스로. 진짜 밥 먹고 살려고 그냥 떠드는 거야. 그냥 소설 지어낸 거야. 그냥 차라리 좀 전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어디 폭격했대. 김정은 때문에 또 뭐 누가 돌아버렸대. 중국 때문에 대만이 지금 불안하대.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 변할 수 없는 사실. 그거에서 소스를 잡으시라고요. 그게 기상조건. 시험조건 좀 전에 말했던 거예요. 오일 재고량, 금리 발표, 미국 금리 발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롱폼, 비농업자 그 지수 이런 것들. 그날 있는 발표들. 오늘 같은 경우 오일 발표 있을 거는 아마 그런 것들. 오늘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오늘 사건 사고가 뭐가 있었나? 이런 거. 이게 이제 지형 조건에 해당합니다. 장군의 능력. 장군의 능력은요, 물론 기법도 들어가 있지만요, 자금력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 배팅 능력, 그리고 운영 능력.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도 이제 전문가 하시는 분인데요, 한 70 정도 되신 분이에요. 이분 국선만 하죠. 이분도 뭐 차트를 만드시고 했는데 차트가 하나도 안 맞아. 원웨이로 상승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만든 차트에서 매도래. 계속 매도 사이트에서 매도로 들어가. 근데 이상하게 매도로 먹고 남아. 이상하죠. 원웨이로 상승을 하는데 매도로 들어가서 매도로 먹고 나와. 그분은 국선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국선의 성격을 아는 거야. 원웨이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도 물타고 매도 물타고 매도 물타고 해서 평단가를 높인 다음에 딱 수익 구간으로 탁 던지고 나와.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잘 먹어. 그분한테 이걸 배워보려고 했다가 내 그릇이랑 안 맞아. 나는 도무지 매도를 못 들어갔어. 매수가 보이는데. 매수가 뻔히 보이는데 매도로 들어가서 저렇게 먹는 걸 난 못하겠는데 저분 이상하게 잘해. 오히려 안 보여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아.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 전략. 다계약을 여러 계약을 운영하면서 내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야.
이게요, 다계약을 저는 그렇게 별로 추천합니다, 솔직히. 단계약보다 다계약을 하잖아요. 내가 도망 나올 수가 있어. 그걸로 공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박스권 같은 경우 들어갔는데 뒤로 밀렸어. 근데 박스권이야. 그럼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 떨어뜨리고 올라왔을 때 본전 정도 왔을 때 도망치라는 거.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 방어용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운영 능력, 그리고 법제도, 이건 원리 원칙. 아까 말했던 손절의 원칙, 진입의 원칙, 청산의 원칙, 관망의 원칙. 언제 관망할 건데? 언제 진입할 건데? 언제까지 홀딩할 건데? 언제 청산할 건데? 이거를 얼마나 잘 지키냐. 그 중에 아까 제일 많이 하는 거 손절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제일 잘하는 거 손절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하는 거는 관망이고요. 아닐 때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무포도 포지션이야. 남들 뭐 주변에 나 뭐 매수 잡고 있어, 뭐 자꾸 매수 잡고 있어, 나 무포야. 절대 창피할 일 아니에요. 내 위에는 아직 안 움직일 뿐이야. 아직 기회가 안 왔을 뿐이야. 오늘 진입 안 해도 돼. 나한테 오늘 내 눈에는 안 보였을 뿐이니까.